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 오쿠노제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가 일본이 보복한다고 하자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은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위협이 나오자 한국 내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우려 섞인 말보다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본을 향해 분노하며 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자회사 방송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하며 강한 반감을 사 한국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브랜드 올림푸스도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닛산 자동차는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16년 만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는 닛산의 철수에 긴장하면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했습니다. 닛산이 빠졌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일본계 브랜드들이 한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도요타 혼다는 닛산이나 여타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측은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사랑받아왔기에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앞세워 과거 판매량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렉서스를 필두로 도요타 혼다는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독일차가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큰 반사이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도요타는 2015년 회계 연도만 해도 매출이 5,969억 원에 그쳤지만 1조 1,976억 원으로 급증했고 수익성도 높아 해당 회계 연도 영업이익률이 5.7%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또한 2018년도 회계연도 매출액이 4,764억 원으로 3년 전 2,133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있었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지나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길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기업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매출이 줄 때 유일하게 ABC마트는 매출이 6.7%나 늘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세븐일레븐은 6월부터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9%까지 떨어지며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으며 영업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올 여름이기에 세븐일레븐에서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일은 어림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일본의 기대는 이번 보복 발언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감염병 사태는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도 풀지 않고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바이러스 대책에는 한국과 협력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한국이 먼저 피폐해줄 것이라고 했던 아소다로 부총리는 또다시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소다로는 일본의 코에구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명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 인사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일본만의 특별한 바이러스 약이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항상 당신네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대답했고 상대는 항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문화 수준이 타국에 비해 뛰어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다로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견해가 해에도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소다로는 자신의 대답에 상대가 왜 말을 잇지 못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전화가 왜 오지 않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지만 일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해 뜨거웠던 한국의 구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한다. 이상 쓸먹이. 바로 어제 중국에서 홍콩 국가안전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 홍콩 보안법에 대한 중국 전국 인민투표대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878표, 반대 1명, 나머지 6명은 기권, 압도적인 표차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4가지죠. 첫 번째,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처벌한다. 두 번째,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한 분열,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처벌한다. 세 번째, 홍콩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 법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국가 안전을 지킨다. 즉 쉽게 말해 홍콩의 자치권을 중국이 빼앗겠다는 것이죠. 지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도 중국은 법을 바꿔 중국이 홍콩을 전면 통치하겠다 대놓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처음에 홍콩 보안법을 만들 때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행동 모두 처벌한다 발표했습니다. 행동은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뜻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중국이 홍콩 시위단체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처벌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 30조 원으로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은 홍콩 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홍콩 매체 문해보아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홍콩 보안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안정과 발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리카싱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로 뛰어나왔고 하루 만에 최소 360명이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랑펑구어 이민담당공사에서 근무하는 린야오종 이사는 최근 홍콩 보안법 보도가 나온 이후에 대만으로 이민 가겠다는 문의가 10배나 늘어났다. 전화통화마다 고객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민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 주요 포털에서는 두 단어의 검색 횟수가 폭증하고 있다. 대만 그리고 이민 이라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죠.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되기 5년 전에 미국은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중국과는 달리 특별한 관세, 특별한 무역 조건, 특별한 투자, 특별한 비자 발급 우대 등 국제적으로 엄청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00분의 1, 인구도 74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되어 해마다 450조 원에 달하는 GDP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특별 지위 덕분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최악의 결정이다. 라고 비난했고 이를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의 특별 지휘권 박탈은 미국 의회의 통과도 필요 없죠. 미국 대통령, 즉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인 하나면 바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이 화웨이 장녀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는 너무나 단순하게 중국을 포기해버리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에게는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문제를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며 대놓고 중국과 선을 긋고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한 외교 정책을 펼친 일본은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미국을 지지했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는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죠.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미국보다 2%나 더 높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기계 등 일본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본의 관광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산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일본의 관광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오직 미국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아베 정부의 단순한 외교 정책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절반을 담당했던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찾지 않을 것이고, 대신 일본 관광산업에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일본 방문 수가 조금 늘어나겠죠. 반면 한국은 적절한 중립 위치를 지키며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모두를 자극하지 않고 있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공개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한국은 중립의 위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최근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홍콩 보안법은 중국 내부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보편 인권에 위배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인권의 수호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대놓고 미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여론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못함, 양호, 잘함, 매우 잘함 이렇게 4단계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한국의 매우 잘했다 비중이 2위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1993년 이후 27년 만에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왜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지,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R&D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네이처 관계자는 네이처가 어느 한 국가를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한국 특집은 무려 12페이지에 달할 만큼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의미가 상당히 크다 전했는데요. 네이처는 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의 목표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1위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계획에 정부 산업 학계 간의 강한 유대로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